네, 잔매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네, 오늘 공감 100%는요. 특별히 신입사원들이 자리한 만큼 이 신입사원들에게 걸맞는 주제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김효성 캐스터가 주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감 100%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신입사원에게 바란다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입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새로운 사람을 맡게 되는 입장에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라는 것이 사실 현실인데요. 실제로 채용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에게 어떤 부분들을 바라고 원하고 있는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입사원에게 바란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표님, 신입사원에게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열심히 할 것이다. 또 굉장히 잘할 것이다는 기대치는 별로 없고요. 많이 당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서 또 어떻게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새로운 스텝이나 새로운 출연자들이 함께하게 되면은 특히 그 사람이 후배이다 보면은 더욱더 기대감이 있기 마련인데 저희도 캐스터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전에 있었던 친구에서 김효선 캐스터로 바뀌었을 때 왠지 모를 기대감 같은 게 있지 않았어요? 예. 네. 우리 프로그램을 더 빛내줬으면 좋겠고 빨리 적응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김효성 캐스터 역시 본인도 입사할 때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게 있었죠, 분명히? 맞아요. 저도 예. 기대감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분위기가 가장 컸어요.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화목했습니다. 약간 표정은 진정성이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은 그러면 기대감에 부응을 하신 편인가요? 아유, 김성 그렇죠. 캐스터가? 네, 그럼요. 역시 표정이 이상합니다. 훈훈합니다, 아주. 앞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갈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래도요, 이런 기대감이나 설레감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신입사원 여러분들은 회사에 입사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회사에 대한 어떤 기여 같은 부분은 없겠지만 제가 처음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돈을 벌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의 뭐 밑거름이자 뭐 꿈나무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기대감이 막연하게 포부가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꿈나무가 될 것 같다. 예. 와, 좋습니다. 그러면 윤희 학생은요? 예, 무엇보다도 사원증을 메고 처음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진짜 사회인이 되었다는 그 뿌듯함이 굉장히 벅찰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사원증 딱 당당하게. 차고, 네. 예. 왠지 캔디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정말 멋진 느낌일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종일 학생은요? 예, 저는 인턴 출신인 만큼 예. 인턴으로 보던 분들을 실제 정식 사원이 돼서 보게 되는데 예. 그분들이 어떻게 저를 받아줄까 하는 기대감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이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이렇게 신입사원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나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에 대해서 일단 5위부터 알려드릴게요. 5위. 5위는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 뭐 쉽게 풀어서 말해보자면은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 뭐 그쵸. 이런 것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싶은데, 이런 유형이라면 실제로는 뭐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신입사원들한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 내일까지 꼭 해오게라고 했는데 내일부터 하고 있으면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일이 안 되니까요. 예. 네. 그래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요. 오늘 그러면 한번 우리 세 분 신입사원 세 분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번 우리가 상황극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예. 저희가 상황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예. 텐데요. 만약에 대리님이 회의실을 예약해 놓으라고 했어요. 잡아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곳에서 이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가볼까요? 네, 누구부터? 종일 학생부터 갈까요? 예. 예, 일단 저는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언제쯤 끝날 것인지 여쭈어보고 만약 그 끝날 시간이 길다 하면 대리님께서 잡아놓으라고 하는 회의실과 비슷한 새로운 회의실을 구해서 그곳을 예약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모범적인 네. 답변 같아요. 잠시 윤희 후에 한번 학생은, 평가를 네. 들어보겠고 어떤- 윤희 학생. 저도 거의 비슷한 답변인데요. 예. 우선 몇 시까지 이 회의가 진행되는지를 알아보고 다른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는지 알아보고 예약 가능성을 알아본 후에 대리님께 먼저 확인을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조심스럽게. 네, 저도 비슷한 대답을 하면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에 그 이미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분도 저희 선배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정중하게 뭐 나가달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봐서 회의 성격이 비슷하다면은 뭐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회의실을 찾아보는 방법이 가장 모험적일 것 같습니다. 네. 부킹하시겠다는 얘기죠? 같이 할까요? 네. 그래요. 아니 대표님 뭐 세 분의 이야기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달라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신 분도 있지만 예. 이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회의실이 꽉 찼으니까 오늘은 커피숍 가서 하시죠.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맨날 얻어먹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네. 제가 살 테니까 커피숍 가서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 사랑받죠. 사랑받는 신입사원.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주 창의적으로 또 어떤 신입사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좋은 대답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신입사원들에게 기대하는 역량 베스트 4위는 어떤 것일까요? 베스트 사연은 참 애매한데요. 아직 입사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예. 기대하는 것은 애사심입니다. 애사심. 네. 무슨 의미입니까? 신입사원한테 애사심? 그게 참 우리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런 건데요. 예. 이런 거 참 보여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사심이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조직을 위해서 어떤 희생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걸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요, 대표적으로 애사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 어떤 행동들을 보고 뭐가 알 있을까? 수가 있을까요? 일단 신입사원 주제에 뭐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일단 애사심은 다 보여주는데 보통 그 들어가서는 말고요. 그 하기 전에 취업 과정에서 이제 애사심을 판단하는 질문들이 그런 거예요. 뭐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느냐, 예. 아니면 네가 너의 몸을 던져가지고 뭘 살려본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일을 한 경험들이 있으면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세 분을 시험에 들게 할게요. 분명히 회사 선배님들이 이 방송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나의 애사심 이 정도다. 입사 예정이지만 물론 이 정도다. 우리 정원 학생부터.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휴대폰과 통신사와 모든 것들을 이제 저희 회사에 LG로. 네, 저희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이미 바꾼 상황이고요. 예. 뭐 앞으로도 가전제품 하나하나 저희 집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좋다. 돈을 버는 대로 이렇게 예.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표현할 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윤희 학생은 어때요? 예, 저는 지금 멘붕 삼성에 왔어요? 예,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곧 달려가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네. 예. 핸드폰을 당장이라도 바꾸겠다. 예. 그렇군요. 예. 일단 밀렸어요, 지금 서정환 학생한테. 그래, 정한 학생이 조금 셌는데 그럼 예. 종일 학생은 어때요? 어떻게 애사심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지금 마케팅 직무로 입사를 했지만 실제 영업사원보다 더 많은 폰을 팔아서 예. 폰판 데스로 애사심을 표현하겠습니다. 좋다. 어떻게 모두가 함께 네. 핸드폰과 휴대폰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그래요. 네. 예. 이제 한번 또 3위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 베스트 3위 무엇일까요? 예, 베스트 3위는 조직 적응력입니다. 조직 적응력. 네. 하긴 이거는 직장 내 왕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잘못하면 문제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예.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일단 조직 적응력은요. 처음에 들어가면 뭐 중요한 일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빵긋빵긋 웃으면서 또 이제 나이가 많은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또 선배들이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선배님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게 제일 좋고요. 네.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다음엔 아무리 빵긋빵긋해도 일을 못하면 이제 왕따가 되거든요. 네. 일로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죠. 일로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 사실 적응력이 100%인 사람인지라 이 적응력이 어느 부분에서 어려울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 또 한 명 적응력이 굉장히 좋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효성 예. 캐스터. 자, 이제 들어온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조직에 적응을 했어요? 살아있는 이야기를 한번 네, 들려주세요. 살아있는 이야기 예.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예. 저는 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수다스러워요. 네. 잘 몰라도 그거 뭐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요? 하면서 생동감 있게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은 친분이 많이 쌓이고 네, 적응이 또 빨리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네. 아주 살아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적응력을 위한 팁 어떤 것들 좀 추천하고 싶으세요? 일단 조직에 들어갔으면요. 네. 김효성 캐스터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말빨이 되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저도 저 같은 살짝 사람. 그래요. 저 같은 사람. 두 분 다. 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말을 좀 안 하고요. 눈치를 잘 보는 게 좋겠어요. 괜히 나섰다 안 나섰다 탁 나섰다 그러기보다는 가만히 있는데 대신에 뭔가가 이때다 싶을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한번 폭발해가지고 탁 하는 게 낫지 계속 이렇게 하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센스와 관련된 그런 그렇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그럼 태진 씨 입장에서는요. 효선 씨가 이렇게 조직 적응력을 위해서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일부러 친근하게 대했는데 선배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방송용으로 안 되는 네. 표현이죠. 쫄아서 네.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자꾸 멀어지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자꾸 이야기를 끼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왜 좋아요. 계속 좀 눈치를 보시는 중이라 아직도. 네, 어쨌든 선배산 증인으로 또 아무래도 정말 예. 적응을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김효성 캐스터의 이야기 많은 신입사원 여러분들께서도 네, 잘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 베스트 2위는 어떤 것일까요? 자, 베스트 2위는요. 이것도 참 애매한 건데요. 뭐죠? 열정입니다. 열정. 아, 이게 근데 신입사원의 열정이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셔츠 소매 걷고 막 뛰어서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다 뭐든지 다 저만 믿어주세요. 이런 열정입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열정을.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예. 군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이등병인데, 예. 고참이 뭘 시켜가지고 갔다 오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오다가 세수를 한 번 하고 왔어요. 딱 들어갔는데, 고참이, 얘 뛰어가지고 땀을 이렇게 흘리는 거 보라고, 얘 외박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외박을 나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렇게 연출하는 건 그렇지만, 이런 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열정을 어필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선배가 주는 일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자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줬을 때 이게 주는 사람도 미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열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새 학생들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 어떻게 본인의 열정을 입사 후에 표현하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원 학생 먼저. 네, 먼저 열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인사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 그래서 열정의 기본인 것 같아요. 신입사원으로서 많은 거를 바란다기보다는 먼저 인사 꾸벅꾸벅 잘하고 특히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같이 얼굴만 아는 분들이라도 보면은 먼저 인사드리고 그러는 태도가 굉장히 또 열정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돈 안 드는 로비가 인사예요. 네.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자, 우리 윤희 학생은 어떻게 열정을 표현할래요?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할 때 네. 제가 새로운 컴퓨터를 직접 설치하기 위해서 창고에서 먼지 털어서 부품 다 가져오고 직접 선 연결해서 설치를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먼저 야. 네, 제가 나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남자건 여자건 그냥 내가 먼저 나선다면은 그냥 그것만큼 열정이 없죠. 네, 예. 맞아요.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예. 자, 종일 학생은요? 예, 제 생각으로는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직 적응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 하루에 한 명씩 선배님들 명함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열정을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와, 괜찮네요. 정말 예쁠 예. 것 같아요. 와서 선배님 명함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선배가 안 예뻐하겠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공통점을 빨리 캐치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과한 리액션 해주면서 이렇게 친해지면은 명함 쉽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제가 태진 선배님께 항상 이렇게 강한 리액션 해드리거든요. 안 웃겨도 막 웃으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그래요, 같습니다. 매번 안 웃긴 건 아니에요. 네. 자, 열받으려고 그러는데 대망의 1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1위는 안 웃겨도 굉장히 성실하게 계속 개그를 치시는 그 태진 씨가 결국 먹히잖아요. 성실성입니다. 맞아요. 사실 성실하다라는 것은 정말 빼놓을 네.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튀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신입사원들이야말로 정말 예쁜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든지 나태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요. 오늘 세 분께 너무 많은 걸 저희가 여쭤보는 것 같은데 성실성도 한번 그러면은 나 성실성 이 정도다. 혹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번엔 종일 학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예, 제 인턴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인턴 과정 중에 그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조사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 주제가 중고거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일일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들어가서 물품별로 하루에 몇 개가 구입되는지 몇 개가 팔리는지 모두 하루 온 시간을 써서 찾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난 네. 시간을 성실하게. 이야, 대단하네요. 네, 예. 윤희 학생은요?
네, 저도 인턴 할 때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별을 보며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실 불을 켜고 화초에 물 주고 커피 머신을 청소한 일로 저희 상사분들의 상쾌한 하루를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몇 시에 일어났었어요 그때? 네, 6시 반 항상 공기 좋은 데 사시나 봐요. 별을 보면서. 예, 아, 대단하시네. 그럼요. 예. 그래서 정말 성실한 모습, 선배들을 더 배려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모습이었던 것 대단합니다. 같은데 예. 정한 학생은 어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경험인데요. 한 1년쯤 됐어요. 제가 지금 집이 강원도 춘천에 있거든요. 예. 근데 아르바이트를 잘 구하다가 강남에 있는 어학원에 조교로 아르바이트 일하게 됐어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전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춘천에서요? 네, 그 강남까지? 경전철? 네, 편도로 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걸리는데 그거를 겨울 한 3달 동안 한 번도 지각 없이 제가 왕복 5시간 거리를 그건 성실한 게 아니라 꽉 막힌 거 같아요. 정말 거기밖에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건 아니었죠. 네. 그거 아니고 꼭 거기서 하고 싶었어요. 이야. 네,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희생을 하더라도 노력을 야.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본받을 만할 정도로 정말 그래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 예. 근데 그 출근 시간 이야기가 아까 잠깐 나와서 네.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윤희 학생은 무조건 1등으로 가는 게 좀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8시 30분이 출근 시간이라고 치면은 8시 반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테고 네. 또 1시간 전에는 와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테고 선배들보다만 일찍 나오면 된다. 시간 상관없이 그런 분이 있을 테고 그냥 나는 그냥 내 자유롭게 프리스타일로 하겠다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현명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윤희 학생은 제일 먼저 오는 걸 테고. 네. 정한 학생은?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출근 시간에 관해서는 제가 인턴 생활을 해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제가 알아봤는데 통근버스가 회사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통근버스가 주로 회사 출근 시간이 9시까지인데 보통 8시 전후에 도착하더라고요. 그 통근버스를 타고 매일 출근을 하면은 뭐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덜어지지만 예. 또 항상 일찍 오게 저절로 일찍 오게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종일 학생. 네.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출근 시간이 9시까지였는데 제가 한번 8시 정도에 출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저희 선임 매니저분께서 혼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오냐고. 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봤을 때 출근 시간은 팀의 분위기에 맞게 아하.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눈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시안 대표님, 어떤 게 가장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근버스가 여러모로 네. 예, 핑계도 좋고요. 그리고 지금 1시간 일찍 왔다고 혼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인턴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제 신입사원이 되면 그렇게 혼을 한 5번 정도 난 다음에 천천히 오셔야지 처음에 한 번 혼났다고 해서 바로 다음에 9시 딱 맞춰서 오시면 이제 좀 분기가 빠졌다는 얘기 듣기 쉽거든요. 네. 그래요. 아주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베스트 5위부터 1위까지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역량 들어봤는데 또 다른 의견들은 없었나요? 예, 다른 의견 많았죠. 예. 다른 의견으로는 뭐 참 정말 어려운 것들만 나오는데요. 창의성, 그다음에 예절 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조직 경험이나 업무 경험 같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인턴 경험이 있는 종일 학생과 또 정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할 때 플러스 요인이 있었다는 것인데 선배들 입장에서는 인턴이기 때문에 많은 흐름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그만큼 높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꽤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 실제로 이거 저번에 한번 우리 설문조사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신입사원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만족도가요. 어떻게? 평균 점수 58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네, 네. 어이구. 또 79.5%가 채용한 신입사원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해서요. 굉장히 높게 좀 나타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재 아니면 돌 플러스 아인 줄 알고 뽑았는데 돌 플러스 아인 경우인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충격적인 반전인데요? 일단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별로 이제 기대감이 없다는 게 늘 이제 많이 당해봐서요. 그리고 어른들이 되면, 태진 씨도 요즘에 애들 보면, 요즘 애들 왜 이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맨날. 태진 씨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들었잖아요. 아하. 항상 뭔가 애들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매너가 없고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데 또 이 친구들은 또 이렇게 배운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그 부분들에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대요? 네. 예. 그 유형에 대해서는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또 있거든요. 1위는 수시로 불평하는 직원, 또 책임감이 부족한 직원, 그다음에 또 열정이 부족한 직원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그 이기적인 어떤 그것들,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직원이죠. 예.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친화력이 부족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또 그 근무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퇴근 근태가 좀 불량한 직원들 이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뭐 채용을 후회하게 만드는 직원의 유형들을 보니까 우리 새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됐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면 후속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어허. 있는데 92.9%가 후속 조치를 하고요. 예. 제일 많은 건 일단 개별 면담을 실시한다. 네. 면담 무서워요. 잠깐 아이고. 옥상으로 따라오게 뭐 네. 이런 것들이죠. 아이고, 아이고. 네네. 그런 것들이고 주의나 경고 조치를 아예 한다가 있었고요. 부서를 재배치한다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직을 권유한다. 그다음에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등의 순이었어요. 네. 그래요.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막 이런 후속 조치를 당한다면은 정말 소외감 느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왠지 예. 왜 시집 온 며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그쵸. 같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친한데 나만 혼자 덜렁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는데 자, 혹시요 이러면 그렇게 본인이 적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을 네. 달래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새 학생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내가 하면 잘 좋을까요? 어리버리 할 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기업에서. 네, 아무래도 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아서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거니까 감정적으로 또 치유를 받는 게 저는 뭐 돈을 뭐 그런 다른 인센티브 말고 감정적으로 대화로 잘 해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달래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진실되게 서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윤희 학생은요? 예, 질책할 때 조금만 상냥하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윤희 학생이 상사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종일 학생은요? 저는 현재 기업에서 시행 중인 건데 예.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의 공통점은 이제 좀 어떤 진실된 자세로 나의 실수를 눈 감아줬으면 혹은 감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사원들은 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네. 좌충우돌이기 마련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된 게 있죠? 네, 참 별의별 예. 설문조사가 다 있네요. 또 있습니다. 맞네요. 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신입사원 실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실수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또 같은 일을 매번 실수하는 것들을 뽑았어요. 예. 그다음에 뭐 업무를 멋대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들, 그다음에 전화응대나 인사 같은 것들이죠. 네. 여보세요 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그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또 회식에서 술 먹고 필름이 네. 끊겨서 해서는 안 될 말과 해서는 예. 안 되는 행동들을 한 것들. 그 부분은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것도 회사의 뒷담화나 말실수. 예. 예. 예, 그다음에 뭐 이거 좀 그런데 오빠나 형 같이 부장님한테 오빠라고. 예, 이게 다 회식 때는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보니까. 네. 예, 그다음에 허황된 의견을 개진하는 뭐 그런 것들도 예, 좀 실수로 뽑았습니다. 네, 뭐 실수 요령들을 들으니까 뜨끔뜨끔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오빠나 형이라고 불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좀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아니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치명적으로 몰아가는 실수, 정말 조심해야 될 실수들이 있죠 분명히. 아무래도 그냥 뭐 오빠나 형 같은 경우엔 귀엽잖아요. 예. 특히 오빠라고 부르는 실수는 좋아하십니다. 아, 오히려. 좋아요? 그래요? 형은 좀, 다행이네요. 형은 좀 그래도요. 근데 이제 업무랑 관계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그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라고 했더니 업무를 멋대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 아, 잘 모르는데. 네, 또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같은 일을 실수하는 것 역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뒷담화. 꼭 화장실에서 뒷담화하는데 그 칸에서 부장님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예. 전화응대나 인사, 또 회식 자리에서의 실수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공감 100%는요, 신입사원들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사실 입사만 하면 탄탄대로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특히 행동과 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게 신입사원들 모셔놓고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건 그렇지만, 한 30%가 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좀 충격적인 게 업무에 대해서는 40% 정도가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직 문화에서 50% 이상이 어려움을 겪거든요. 한마디로 좀 인간관계나 그런 부분들이 업무보다는 더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이제 신입사원 들어가시는데 업무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가장 다른 인간관계가 학교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그만이거든요. 동아리를 안 나가거나 학교를 휴학하거나. 네. 근데 회사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때릴 수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봐야 되니까 때리면 안 되죠. 학교에서 많이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내가 마음에 들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 일종의 희생 같은 것들, 네. 자존심 싸움 같은 건 하실 생각을 아예 마시고요. 네. 그런 부분들 학교랑 좀 다르게 접근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굉장히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이야기는 했지만 분명히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세 분의 입사 이후에 조직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잔매거진 벌써 1부 마칠 시간이네요. 네, 2부에서는요, 거기 어때를 통해서요, 오늘 함께하고 있는 새 학생이죠. 삼성과 LG, KT의 입사 스토리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